안녕하세요.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네, 나승민 팀장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좀 안정을 찾는 듯한 분위기도 있기도 했었는데 오늘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 1.12%나 네. 하락했네요. 보니까는 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증시보다도 유독 좀 더 많이 하락했거든요. 오늘 특별하게 국내 주식시장만 좀 더 하락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장이 한 1.3%,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뭐 일본이나 대만 정도는 오늘 사실 플러스 한 0.4%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중국 유동성 축소 논란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미국 금리가 최근에 10년물이 1.3% 이상, 1.35%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좀 많이 작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니케이 같은 경우에 올랐고 일본 증시는 지금 앞서 보셨듯이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 1.4% 하락했고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는 그 사이에 좀 끼는 듯한 정도로 하락을 했어요. 네네네. 뭐 미국 영향도 있고 일단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중국에서 유동성을 좀 줄이는 것도 있고 한데 실제로 뭐 일본이나 선진국 시장이 올랐다는 걸 보면은 오히려 좀 이머징 마켓이나 애매한 위치에 있는 네네. 한국 주식시장. 사실 뭐 한국이 선진국 시장도 아니고 이머징 시장도 아닌 조금 애매하게 좀 껴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좀 뭐 매도하고 나가기가 좀 쉬운 장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좀 봤는데 실제로 사실 미국 금리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성장성에 의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그러니까 당장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비해서 많이 올랐으면은 약간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 SDI나 이런 SK이노베이션, 또 LG화학, 2차전지하고 좀 관련성 있는 종목,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그런 유해 종목들, 카카오.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은 실제로 지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의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제약바이오부터. 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따지고 본다면은 당장은 어떤 우려들이 국내 주식시장만 더 하락을 시킬 수 있지만 미래로 본다면은 우려는 없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렇죠. 사실은 뭐 미래 성장성을 본다 그러면 지금이 뭐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실적 자체를 봤을 때 PER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PER이 높은 종목들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채권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게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르는 추세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좀 쥐약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또 빠르게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은 변동하는 거고 어쩔 때는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코스피 랠리 때는 국내 주식시장이 또 유독 강하게 올라갔어요. 네, 이때 네, 보면은 네. 유독 일본 증시는 지금 오르는 거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시기에는 또 다른 증시보다 좀 더디게 갈 수도 있는 네, 거고요. 그럼요. 예,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2월 22일 이슈 종목 분석, 이 종목 내일 살까 팔까 바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종목이 바로 오늘 SK하이닉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올랐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 왜 올랐을까요? 네, 일단은 디램 가격, 특히 이제 낸드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이제 네. 가장 큰 수혜주라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못 올랐는데 하이닉스만 오른
특별한 이유, 가장 큰 예, 이유. 일단은 지금 오스틴 공장, 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텍사스의 대규모 한파라든지 눈이 많이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이 지금 약간 가동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 수혜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이닉스 쪽으로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올라오면서 최근에 부진했던 영역들을 단숨에 지금 뛰어넘었단 말이죠. 네. 자, 하이닉스가 지난 고점을 만들었던 게 벌써 꽤 돼요. 지금 보시면은 표에 나온 건 1월 11일입니다. 지금 벌써 한 달 이상 이렇게 지난 상태에 있는데 한 달 만에 지금 재부활로 봐야지 될까요? 아니면은 좀 이슈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일시적인 반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은 아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SK 하이닉스는 낸드 쪽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D램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고, 낸드는 사실 지금 썩 좋진 않았고 빨라야 올해 하반기 좀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텍사스 한파 여파로 인해서 낸드 가격이 지금 보합권까지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업황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인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반도체 쪽으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주봉 차트 보고 계십니다. 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2019년도 그동안 추세 상승이 좀 이어오다가 그래도 쉬어간다고 할 수 있는 2019년도인데, 이때 바닥권에 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2배 가깝게 오른 거거든요. 그쵸?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른 거죠, 사실상. 적게 오른 건 아니죠. 사실은 싸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거든요. 올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해도 사실 그 실적을 넘을까? 그거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이 당시에 슈퍼 네네. 사이클 있었던 걸 말씀이시고, 지금 그럼 전혀 슈퍼 사이클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지금은 이제 진입 시기이긴 진입 합니다. 시기. 예, D램은 이제 가격이 올라왔고 낸드도 이제는 뭐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호황기가 들어오는 건 맞지만 저때 당시의 실적을 넘을 수 있느냐,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이제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추정되는 영업이익 수준은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뭐 예상치긴 하지만 어쨌거나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3배입니다. 무려 3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납득이 갈 만한 거죠. 네, 일단은 옛날에는 이제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특징이 뭐냐면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D램도 마찬가지고 낸드도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투자 혹은 좀 보수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그런 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캐펙스 투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가 있고, 캐펙스 투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살까 의견이시죠? 네, 저는 살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살까 의견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까도 실적 동향을 보셨죠? 작년에 비해서 내년 영업이익은 3배다. 네.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보고 보유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 프리미엄은 언제 얼마 정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한 16만원에서 17만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이제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낸드 가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뭐 PR을 조금 더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박사님이 지금 설정해 주신 대로 16만원, 17만원 선이라면 14만원에서 사실상 거래비용 제하고 나서 최고점에 파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한 20%? 네, 20%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20%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안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다소 좀 기대 수익이 낮은 건 아닌가. 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이제 6개월 정도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근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내년까지 봤을 때 실적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프리미엄을 더 준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이제 보여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들을 놓고 본다면은 16만에서 17만원 선 정도가 좀 괜찮은 선일 것 같다. 네. 일단 전략을 이렇게 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추가 보유하다가 16만원 선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조정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의 특별한 실적 동향에 대한 큰 변화, 정말 좋은 실적들이 나오는지 이런 거가 확인이 되었을 때 리레이팅, 시장의 리레이팅, 그러니까 시장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 좋은 종목들에 대한 레벨 자체를 높여주는 단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은 실제로는 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1분기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중요하다.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아마 리레이팅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자, SK하이닉스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일단 단기간점에서는 팔까고. 팔까요? 왜 팔까시죠? 일단 뭐 단기간적으로? 증권가 분석대로 올해 PC나 뭐 모바일 수요 강세로 이제 디램 가격 상승은 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런 재료들은 사실 지난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었던 재료고.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던 이슈들이 네. 지난해 좀 반영이 되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팔까 의견이다. 네, 단기적으로 팔까 이렇게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아까 중기적으로는 좀 네, 그렇게 생각하신 것 중장기적으로는 같은데. 뭐 실적 아까 뭐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가 좀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대로 봤을 때는 좀 시장이 다시 또 정상 궤도에 올라온다면 한 차례 조금 밴드를 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일단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뭐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라인 좀 보고 있고 네. 1차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뭐 지금 책정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이다 보니까 1차 목표 주가는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장기로 본다면은 몇 년 정도 장기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는 일단 한 장기 상승 랠리, 장기 상승 추세 랠리가 물론 이제 큰 굴곡들은 나오겠죠. 그래서 좀 우리가 장기 투자로 실제로 대박 나는 거는 사실 뭐 20-30%안 들어가거든요. 네. 하이닉스 주가 흐름 과거부터 주봉 차트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일봉에서요.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게 장기 투자 한 뭐 5년 이런 단위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수익이 상당히 커요. 2016년도에 이때 만약에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서 샀다면은 지금 뭐 5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따져서 중장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그런 장기 성장 모멘텀이 있냐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 아니면은 어떤 거대한 사이클을 지나게 되면은 또 추세 하락기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때는 장기 보유를 하면은 네. 반토막이에요. 그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300%, 400%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시기인데, 그래서 마냥 당장 좋다고 그냥 중장기만 우리가 계속 중장기 좋다, 중장기 좋다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중장기라는 기준이 6개월에서 1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5년 또 10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5년, 10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위치가
지금의 이 시장 상황들에서 꼭 들어가도 괜찮은 위치인지 아니면 위험한 위치인지 그걸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5년, 10년 주기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뭐 지금 위치도 크게 뭐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 다만 뭐 1, 2년, 2, 3년 이 정도 주기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이 조금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반도체 관련 섹터들 말고도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기대 수익이 높게 책정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정도 1, 2년 뭐 또는 2, 3년 주기를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굳이 SK하이닉스를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5년, 10년을 본다면 5년, 10년이라면 충분히 매력이 있죠. 5년, 10년을 본다면은 지금 위치에서 살만한 위치일까요? 아니면 한 뭐 2년, 3년 지나서 살만한 위치가 나올까요? 한 번 정도는 정말 5년, 10년 주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1, 2년 안에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대가 좀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짧게 보는 투자 정도로 몇 달 정도 보는 투자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좀 약간 안정적인 그런 흐름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시던지 5년, 10년을 생각하는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1년 이후 그때 큰 조정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는 주가가 왜 이렇게 생겼죠?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들지 않는 주가의 모습인데요. 이게 왜 마음에 안 드냐면요. 기술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서 기대감을 계속 줘요. 뭔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주는데 이거 몇 년 전부터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많은 물려있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기대감을 주는데 야, 기대감만큼 어떻게 될지. 나성민 연구팀장님 나와주세요. 자, 비덴트가 오늘 이렇게 이슈 종목으로 나왔는데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몇 년째 계속 물려 계신 분들 계속 물려 계신 종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기대감이 이제는 좀 현실화 될까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증시 자체가 좀 조정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개별주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들이 이제 코인들,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죠. 비트코인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슈를 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좀 심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한번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바닥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그거 기대에 부응할 단기 추가 상승은 나오겠다는 거죠. 네, 단기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약간 분위기가 좀 썰렁해져서 이 틈을 타서 코인, 가상화폐 시장 시세들이 오르니까 대체할 만해서 좀 오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물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1단계 물리신 분들, 2단계 물리신 분들, 3단계 물리신 분들이에요. 3단계 물리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매수가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2단계 물리신 분들부터는 지금 계속 기대감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몇 단계 물리신 분들까지 좀 얼음땡이 될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빗썸홀딩스의 지분 한 3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넥슨에서 빗썸을 이제 인수하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도 나왔지만 인수할 가능성도 좀 개연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비덴트에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과 어떤 지분 경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넥슨한테 양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넥슨도 참여를 하는 식으로 해서 둘이서 같이 뭐 협력 방안을 추구를 할 것인지 요것들이 좀 나와줄 이제 차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인 이외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좀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기대감들 때문에 재료들이 노출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수가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3단계 정도 물리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뭐 한 7,000~8,000원 정도 되면은 나오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때 물리신 분들인데 2단계 때 물리신 분들 가격대가 보니까 한 18,000원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어림 잡아서 18,000원대에서 물론 훨씬 높은 가격대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18,000원 물리신 분들 정도까지는 2단계 물리신 분들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이번 기회에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3단계 물리신 분들 평균 가격이 한 29,000원, 3만원권까지인데 여기는 좀 저 때를 보시면 지금 12월 달이 주가가 가장 높거든요. 그때 저희가 기억을 좀 되돌려 보면은 뭐 비트코인이 이제 좀 부각이 됐고 2015년 하반기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2단계 잠깐 보시면은 이제 2017년도 초반이 그때 비트코인 2천만원 막 넘어갈 때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빠지고. 그런데 보시면은 처음에 2015년, 16년도에는 기대감이 저 정도 많이 올랐다가 실제로 비트코인이 2천만원 넘어갈 때는 저 정도였고 강도가 계속 약해지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지금 5,600만원, 6천만원, 6,500만원까지 지금 얘기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랐다라는 거는 네, 글쎄요. 그 강도가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약해질 가능성이 같은 있다. 재료고 네, 어차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살까 의견?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지금은 따라가긴 부담스럽다. 뭐 계속해서 재료가 좀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르겠지만은 따라가긴 위험하고 2단계 정도 물리신 분들 한 뭐 17,000원, 8,000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좀 가능성은 있겠다. 네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조영우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이거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막 기대감이 불어오를 때예요. 어떻게 보면은 3단계 선에서 선을 넘어가면은 이거는 잘하면 25,000원권까지 한번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거든요. 네. 그런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가져볼 만하다. 2단계 부분까지는 좀 가져볼 만할 것 같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뭐 시가총액만 놓고 본다면 사실 좀 비싸 보일 수 있어요. 지금 6천억 정도 수준인데 사실 빗썸 지분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최근 움직인 종목들, 뭐 위스트라든지 이런 신규로 좀 편입돼서 움직인 종목들 보면 그런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재료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혀 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적은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 전방 사업이 좀 워낙에 좀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은 안 나오는데 지금 재료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환경을 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빗썸 지분이 30%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빗썸 홀딩스가 한 34%고 빗썸 코리아, 그러니까 빗썸 운영하고 있는 빗썸 코리아가 한 10.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덴트의 지분을 비덴트가 빗썸을 그렇죠, 맞죠. 비덴트가 빗썸 홀딩스 지분을 30%, 빗썸 코리아 지분을 10% 정도. 사실상 지분 보유상 단일 최대 주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빗썸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수익이?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거는 지금 업비트 다음으로 아마 거의 국내에서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할 텐데. 네, 상당히 중요한데 기업 가치는 상당히 좀 높게 지금 책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넥슨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었던 거고. 네. 1조 정도의 가치는 있겠죠.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지금 들어가도 안 위험하겠느냐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런 류의 재료, 실제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상 제때 팔지를 못하고 그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최대한 얘기를
해줘야지만 이분들도 좀 기대를 버리던지 아니면은 부품금을 더 가지고 가든지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자,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왔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유 지분에 대한 평가들 때문에 다른 거 이유 없잖아요. 그때 그렇죠. 올랐었던 거는 다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강도들이 점차 약화됐는데 여기서 더 이게 강력하게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떤 걸 포인트를 잡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지금 위치에서 2차 파동까지 가긴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지금 좀 순환매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지금 1차적으로 좀 비트코인 관련 신규 테마들이 좀 먼저 최근에 움직였죠. 그 이후에 지금 전통주 성격, 지금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가 원래 기존 비트코인 1차적인 시세를 좀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처음 그 하단의 틀을 깨고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저는 기존 전통주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수급들이 좀 교체되는 타이밍인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재료나 이런 것들보다도 시대적인 경향 자체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붐을 다시 일으키는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해도 네, 될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2차적으로 물리신 분들까지도 좀 해소가 될까요? 저는 뭐 2차 때 이제 물리신 분들이 사실 평단가가 뭐 당연히 물타기를 많이 하셨겠죠. 그런 분 생각하면 뭐 한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정도 라인일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뭐 파동을 당연히 좀 몇 번 겪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 주가를 좀 삼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 합니다. 정도까지는 네. 한 7, 80%의 추가 상승 여력을 단기간은 보고- 어렵겠지만 단기간은 단기간은 어렵다. 어렵겠지만 충분히 한 차례는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살까 의견이시죠? 네, 맞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오늘 최대 관심 종목이실 것 같아요. 포스코 강판입니다. 오늘 상한가요. 자, 나성민 연구팀장님 나와주세요. 상한가를 종종 상한가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상한가는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아주 정말 순식간에 상한가였거든요. 분봉 한번 보시면은 분봉 보시는 것처럼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상한가였어요. 이게 뭐 재료가 얼마나 강력한 재료가 나왔길래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상한가였나요? 일단 뭐 이제 부각됐던 재료는 이제 전기차 바디라든지 샤시에 들어가는 경량화 제품을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들과 협의 중이다, 임박했다, 이런 이제 좀 이슈가 있어서 이제 강력하게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전기차 일부 그런 철강 부품이 들어갈 수 있다. 포스코 강판이. 네. 그 부분 때문에 상한가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만약에 뭐 계약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된다면 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높은가요? 많이 높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이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신산업이고, 네. 그게 향후 이제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뭐 효율화가 되느냐,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이고,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입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주가 이제 건축 내외장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 이제 컬러 강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좀 우상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뭐 건자재 시장에서도 그와 유사한 제품들은 또 다른 업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전기차라는 그 네, 그 전기차 테마가 세 글자 때문에 이렇게 오른 네. 것 같은데요. 이 이슈가
그러면은 오래 갈까요? 일단은 이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한 번도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전기차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소외되어 있었고 사실 시장에서는 잘 몰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뭐 전기차 관련주로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살까요, 팔까요? 저는 살까요 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 조영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자, 지금 전기차 때문에 오른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얼마나 더 오를까요? 이 이슈로. 2상, 3상 그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파워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 추세를 뒤엎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원만한 하락 추세가 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단기 재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6년 때 고점을 넘기는 모습은 좀 보이기 어려울 거라고 좀 보여지고 전방 사업 역시 좀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시점에서 나온 재료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길게 영위하는 관점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당시에 6월 10일이거든요. 작년 6월 1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한 이 흐름처럼 될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히 저는 저 때와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오히려 뭐 당장 5일 내에 추가 상승이 있더라도 좀 매도 의견이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오를 때마다 조금 분할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더 오를 수는 네, 오를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은 더 뭐 오를 수 시장 있다. 분위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조금은 더 오를 수 있겠지만은 분위기 때문에 네. 뭐 상한가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상승해주는 그렇죠. 유행은 있어서 네, 요즘 뭐 한번 말아 올리는 종목들은 다음 날 또 크게 좀 급등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또 다시 이제 현재 물론 작은 추세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작은 추세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에 발을 맞추기는 하겠네요. 네, 어느 정도 수렴할 것 같긴 합니다. 이 추세에 발을 맞춘다면 만약에 고점이 27,000원이라고 추정을 한다면 이렇게 떨어지면은 2만원 정도 수준인데 그러면 손실률이 꽤 크네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물리면 안 되겠어요. 네, 뭐 물리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면 안 되겠네요, 진짜로. 그래서 각별히 좀 주의하시고 실제로 이런 것 같아요. 만원권에서 저가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 강판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되게 저평가거든요. 만원이면은. 근데 지금 2만원이면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전혀 저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런 것들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여서 그냥 좀 사도 봐야지 한 사람들이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선물 받고 그냥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재료 따라서 왔다 갔다 할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더 오를 수 있지만은 좀 투자 유의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월 22일 이슈 종목 분석. 이 종목 살까 팔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